보수라고 간판 걸고 장사해온 지 80여 년째 진작에 없어져야 할 무리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살아남아 2024년까지 살아왔다.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진작에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할 정당이었다. 이승만이 하야할 때 그에게 부역한 죄로 해산했어야 했고,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때 그의 편을 들며 비호하지 말았어야 했다. 전두환이 이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때 전두환의 학살에 대해서 정권 말에라도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박근혜가 탄핵될 때 그녀가 최순실을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왜 몰랐겠는가? 당연히 알았겠지. 박근혜와 함께 심판받아 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조중동의 거대 언론이 끊임없이 미화 기사를 쏟아내며 든든한 공생관계를 유지했고, 인터넷이 낯선 어른들은 예전부터 익숙했던 TV와 신문으로 잔뜩 기름칠된 기사들만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 하나 갈아치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팔아왔던 정당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수라는 가치가 기본이고 그 가치에 맨날 태클 걸고 말썽을 피우는 것이 민주당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사실 보수라는 가치는 그 정당에 없는 것인데도 허상의 심보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수정당에서 몹쓸 짓을 한 의원이 나오면 그 사건에 비해 심각하지 않게 여겨졌고, 언론 또한 몇 번 기사화되다 말기 때문에 곧잘 잊어버렸다. 게다가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며 범죄의 합리화와 핑계를 대어주는 보수 언론은 범죄자에게 서사까지 부여하고 이해해 주기까지 했다. 반면 반대 정당에서 몹쓸 짓을 한 의원이 나오면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에 특필을 가세하여 그 의원이 자리에서 내려오던 감옥으로 잡혀가던 그 끝장을 볼 때까지 물어뜯고 소리쳐서 온 국민들이 다 알게 하였고, 그래서 했던 잘못에 비해 과다한 형벌적 미움을 사게 되었다. 나의 가족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을 지지했었기에 늘 보수라고 말하는 조중동의 시각으로 사회 정치를 바라보았고, 나 또한 관심이 크게 없어서 말을 보태지는 않았지만 이명박의 4대강이 수해를 막았고, 민주노총은 나쁜 놈들이며 한교조는 나쁜 집단이고, 민변은 인간 쓰레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어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 위대한 대통령이고, 그의 딸 박근혜는 후보 시절 17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똑똑한 줄 알았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도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왠지 내가 그것을 슬퍼하면 꼭 그것이 민주당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었다. 국힘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 그 행위는 정당해 보였고, 민주당이 똑같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 따라하는 것 같고 골치 아픈 존재처럼 여겨졌다. 내가 국힘당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저변에 오랫동안 영향력이 큰 레거시 미디어에 길이 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이 미운 건 아닌데, 그들이 시위를 하면 뭔가 잘 되는 일을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고, 보수당에서 피켓을 들면 무언가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구나 싶었다. 이런 것이 바로 세뇌인 것이다. 조중동 언론이 열심히 도운 결과로 정치를 잘 모를 때에는 보수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좋게 보이지 않았다. 세상 쫄보 윤석열이 스스로의 힘보다는 평생을 주변의 것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살아온 찌질이었어서 그 찌질이답게 계엄도 중2병이 부리는 허세처럼, 아 이 시방새들 민주당이 말을 안 듣네, 확 계엄 한번 해버려? 계엄 해버릴까 보다. 저것들 확 계엄해서 조져놔야 되는데, 이런 식의 저급하고 대책 없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실행도 즉흥적으로 이성을 잃고 실행했다고 본다. 그런 나이만 처먹은 찌질이가 앞뒤 안 보고 대책 없이 사춘기 아이처럼 벌떡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계엄이라는 큰 사고를 쳐버렸다. 큰 소리는 빵빵 쳐댔지만 개쫄았고 무서워서 지금도 집안에만 숨어있다.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서 안달일 것이다. 후회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놈을 국힘당이 돕고 있다. 순전히 완전히 100% 자신들 개개인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역사의 과오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그렇게 100여 년을 지내왔다.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처단하지 않고 풀어주었으며 살아남은 그들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세력을 모으고 힘을 키우고 엘리트가 되어서 법을 자신들이 다스리게끔 만들어서 처벌을 피했다. 전두환을 사면한 것은 김대중이다. 하지만 사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압력이던 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두환이 죄를 뉘우치면서 감옥에서 형을 잘 살고 있는데 나갈 생각도 없는 그에게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했을 리가 없다. 전두환의 잔당들도 큰 재력과 권력이 아직까지 있었으므로 제대로 된 처벌을 전두환을 사면하면서 또 놓치게 되었고, 그의 잔당들도 모두 풀려나 보수정당을 적극 지지하며 개인의 재산들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그 재산으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과 편의를 대변할 정치권과 열혈 지지자들을 모았을 테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놓쳤고, 전두환은 잡혔으나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결국 풀려나 천수를 누리다 죽었고, 이명박, 박근혜 또한 윤석열이 풀어주면서 그깟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 네이밍의 가치 때문에 국민들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감옥에 있게 할 순 없지 라는 자의인지 타의에 의한 가스라이팅인지 몰라도 국가를 상대로 벌인 막중한 범죄자의 사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윤석열도 꿈꿀 것이다. 혹여나 잡혀가더라도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줄을 대고 하겠지. 그렇게 범죄자를 구원해주고 그 구원해준 대가로 또 무언가를 얻어내고 하던 더러운 공생관계가 돈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에서 늘 그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그 엘리트라는 귀족 같은 계급을 보수정당 인간들이 자기들의 계급인 양 생각하고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며 잘도 여태까지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터져나오는 구린내와 더러운 짓들은 국정원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는 등 국가 권력을 그들만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막아오고 땜질해오면서 현재까지 살아왔다. 지금도 그것에 미련을 두고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1년 뒤면 열심히 언론에서 마사지를 해줄 테니 국민들은 금방 잊을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을 꼬시고 표를 얻어내는 것은 대가를 주고 유튜버와 언론을 동원해서 세탁을 하는 것이다. 늘 그래왔으니까.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윤석열이 너무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번에는 수습도 어려울 것이며 적당히 뭉치고 끝내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잘도 헤쳐먹고 잘도 살아왔다. 여기까지 산 것도 다행이라 여겨라.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도 10여 년을 생명 연장했으니 말이다. 레거시 언론 때문에 사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베이스가 보수 정당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을 것이다. 무당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러할 테고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보수가 없으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부류이다. 하지만 보수는 원래 처음부터 없었다.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외교를 하고 국가를 끌고 나가는데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나. 어쩔 땐 보수적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떨 땐 진보적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저찌 흘려서 대충 들어왔고 보아왔던 그동안의 뉴스가 그들 머릿속에 베이스로 깔려있을 것이다. 언론의 의도대로 마치 보수 정당이 기본이고 그것에 반하는 것이 민주당인 것처럼. 하지만 반대다. 민주당이 기본이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더 나은 정당들이 태어나야 한다. 거대 야당, 거대 정당, 거대자를 붙이는 것 또한 민주당이 커버린 게 마음에 안 드는 적폐 세력의 부정적인 네이밍일 뿐이다.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은 국힘당이 완전히 소멸한 후에 그때 비로소 갈라지던 더 나은 정당이 표를 가져가던 해서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50여 년을 끊임없이 여당으로서 국가 권력이 마치 자기들 것인 줄 알았던 것이 보수 정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자기들의 것을 뺏긴 것 마냥 그렇게 발악을 하며 정권 내내 깽판을 쳐온 것이 국힘당이다. 이해는 한다. 50년이나 여당이었으면 나 같아도 그 권력이 내 거인 줄 알 것 같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너희 것이 아니다. 빈신들아. 노욕이다. 적당히 해라. 욕심만 많은 늙은이들이 미래 세대를 갉아먹으며 이때까지 생명 연장 해왔던 거다. 가졌으면 내놓을 줄도 알고 잘못했으면 책임질 줄도 알아라. 책임지는 게 무서우면 죄를 짓지 말던가. 그 책임지지 않는 어른의 태도가 결국 아이만도 못한 노인이 된 것이다. 김건희의 미친 짓을 진작에 모두 알고 있었을 국힘당 의원들아. 너희가 너희 살라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미친 듯이 거짓말로 팔았던 그 썩은 개고기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라. 오랫동안 범죄를 감춰오고 뭉개고 있었던 인간들이 있으면 다 찾아내서 떠벌릴 테니 마땅한 처벌받고, 그런 죄가 없는 인간들은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이 돼서 장사를 하던지 회사를 차리던지 아니면 가진 돈 많으니 외국 나가서 살던지 해라. 다시는 그애 정치 연저리에도 얼씬도 하지 마라. 아이들 앞에서 너희의 모습이 창피해 죽겠다.